연륜이라는 그럴싸한 단어로 포장된 막연한 공경심을 강요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여러 해 동안 살아오면서 축적된 인생의 경륜은 종종 젊은 세대에게 나아갈 방향과 교훈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나이 들어서 저렇게는 안 살아야지 하는 다짐을 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몇몇 연세 많으신 연예인을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좋아요를 꾹 누르시는 동안 TV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인 노년기 연예인 탑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4위는 광대인지 광인인지가 모호한 조영남입니다. 윤여정과 결혼 후 피운 바람으로 이혼당하면서 잘생긴 놈이나 못생긴 놈이나 바람 피우는 건 내 한 가지라는 사실을 증명해주기도 했던 조영남은 어린 여성 연예인들에게 방송 컨셉인지 플러팅인지 모를 잦은 추파를 던져서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곤 하는데요. 소녀시대 태연에게 기습뽀뽀를 하는가 하면 리포터로 나선 방송인 서유리에게 방송 내내 추근덕거리는 건 물론 다음 해인 2014년에는 자신을 인터뷰하던 걸그룹 레인보우 멤버인 지숙에게 은근슬쩍 어깨에 팔이라도 둘러보려는 수작과 각종 추태가 내내 이어지면서 지숙은 물론 이를 시청하던 시청자들마저도 소름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조영남의 추태는 전부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그와 함께 출연하는 다수의 여자 연예인들에게 행해졌고 방송에서 저 정도라면 사적인 자리에서는 어떨지를 가늠하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결국 사적 자리에서의 그의 행실이 다름도 아닌 그 자신의 입을 통해 밝혀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자신이 입양했던 딸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엄청 조르고 졸라야 한번 보여줄까 말까라며 환상적일 정도로 예쁘다는 발언을 한 것이었는데 이 정도면 논란을 넘어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했지만 강제성이 확인되지 않아 법의 심판은 피해갈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진짜 좀 두드려 맞아야 했을 맞아 죽을 각오로 쓴 친일선언이라는 그의 책에서부터 그린 대장 논란에까지 갖가지 망언과 추태를 보이고 있는 조영남처럼 나이 들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네요. 3위는 지살자고 후배를 사지로 내몬 이미숙입니다. 미스롯 때 인기상을 수상하며 연예계 데뷔를 했고 선배여 배우 강부자의 눈에 띄며 단숨에 주연급여 배우로 성장하게 된 이미숙의 남성 편력은 남의 남자로 시작됩니다. 이미 혼인신고를 한 약혼녀가 있던 가왕 조용필과의 스캔들을 시작으로 유부남이었던 소설가 최인호의 홍콩 미래까지 드러나며 국민불륜녀로 입지를 굳혀가던 이미숙은 급기야 미스코리아 출신 임지연과 동거를 하며 결혼까지 약속했던 성형외과 의사 홍성호를 자신의 남자로 만들어 결혼하기에 이르릅니다. 이 축복받지 못한 결혼 이후 이미숙의 취향은 유부남에서 연하남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홍성호와 이혼하기 전인 2006년부터 수년간 17살여나의 남성과 불륜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남자 취향이 바뀌었다는 걸 본의 아니게 드러내게 됩니다. 결국 문제가 터진 건 이런 이미숙의 남자 문제와 각종 계약 조건이 얽히고 설킨 전소속사와의 전속계약 위반 소송 과정이었는데요. 전소속사 대표가 이미숙이 2명의 동거남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전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치겠다고 결심한 이미숙이 전소속사 대표가 소속 연예인을 이용한 술 접대와 로비를 했다는 문건을 후배 여배우에게 종용하고 이를 활용했는데 이 문건이 바로 장자연 문건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는 당시 이들의 매니저였던 유장호의 주도하에 이뤄졌고 이미숙이 가담한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도 의혹으로 남아있는 상태지만 이미 이미숙의 됨됨이를 익히 알고 있는 여론의 재판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유는 비호감이 높으면 뭔 짓을 해도 욕을 먹는다는 걸 몸소 보여주는 태진아입니다. 21살 때 26살연상의 현대건설 사장 사모에게 자신의 양기를 바치는 대가로 회당 50에서 100만원씩을 받았던 태진아는 1975년 당시 쌀 한 가마가 5,000원 남짓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잠자리 한 번에 쌀 8톤에서 16톤을 벌어들인 어마어마한 능력자였던 건데요. 이 사건으로 젊은 시절의 역사를 굵직하게 찍으며 시작된 그의 연예계 행보는 찬란했지만 사적 행보는 갖가지 구설과 사건의 연속이었습니다. 시작은 아들 1호의 여자 문제였는데요. 아들의 10살 연상 여친이었던 작곡가 최희진을 떼어놓으려다가 머리에 꽃을 꽂은 듯 거침없이 폭로하던 최희진 때문에 상처뿐인 영광만 남았지만 어쨌든 소송에서 이겼다는 승리감에 도취되었던 걸까요? 신곡이었던 사랑은 돈보다 좋다 뮤직비디오 제작에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한 호화 캐스팅을 선보이며 열정을 불태우던 그는 촬영 과정에서 자신의 소속사 가수인 마야에게 사전에 전혀 협의되지 않았던 키스신을 현장에서 즉석으로 추가까지 해가면서 강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다시 한번 대중의 지탄을 받게 됩니다. 노래 제목부터가 젊었을 당시 그의 삶과 전혀 맞지 않았고 26살연상 사모님에게 젊음을 팔았던 태진아가 26살여나 소속 가수에게 사욕을 푸는 모습은 더욱 그를 향한 대중의 시선을 싸늘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로부터 5년 후
기자회견에 한 획을 긋는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의 한 시사주간지에 태진아의 상습 벅대 원정도박 의혹이 보도되었고 국내 언론까지 취재에 뛰어들면서 사태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자 두문불출하던 태진아가 기자회견을 열어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최근 기자회견에서 희노애락을 모두 보여줬던 민희진과는 다르게 그의 기자회견은 미칠 광자와 슬플 비차뿐이었습니다. 태진아의 쥐어짜내는 듯한 폭풍우열은 오히려 대중의 의구심만 증폭시켰고 이후 이어진 진실 공방과는 무관하게 또 한 번 자신의 비호감도만 높이게 했습니다. 과거 밤업소 출연 문제로 해당 지역 조폭들에게 두드려 맞았을 당시 그를 안타까워하기는커녕 통쾌함을 느꼈던 사람이 대부분이었던 건 단순히 하나의 사건 때문이 아닌 태진아 스스로가 인생 매 순간순간 쌓아온 비호감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이르는 한국 낙이 레전드에서 비호감의 레전드가 되어버린 전인권입니다. 24살의 이른 나이에 우리 곁을 떠난 고 이은주의 장례식에서 생전 이은주가 가장 좋아했던 노래라며 자신의 노래 걱정 말아요 그대를 추도가로 불렀던 전인권은 그로부터 4개월 후 뜬금없이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동명의 책을 발간하면서 이은주와 자신이 4년여간 연인 관계였다는 뜬금포 주장을 펼칩니다. 자신의 과거와 나이 때문에 이성을 지키면서 교제했다고 밝힌 그는 생전 이은주가 공연이 끝난 뒤에 자신에게서 풍기는 땀 냄새를 무척 좋아했다라는 등의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사실인양 떠벌리고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이은주의 어머니는 실신을 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게 되고 결국 이은주와 친자매 이상의 관계로 지냈던 영화기획자 하모 씨가 전인권의 발언을 전면 부인하면서 나서게 됩니다. 하모 씨가 증언하는 전인권의 행동은 한마디로 병적인 집착이었다며 전인권이 이은주를 좋아한 것은 맞지만 지극히 전인권 혼자만의 일방적인 감정이었고 시도 때도 없이 문자를 보내고 한밤중에 술 취한 채 전화를 걸어오는 등으로 오히려 이은주를 더욱 힘들게 만든 장본인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연한 모임에서 만난 이은주의 부탁으로 영화에 우정 출연해준 전인권이 이후부터 이은주에게 수시로 문자와 전화를 걸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이은주가 답장을 보낼 때까지 한꺼번에 수십 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과도한 집착을 보여서 이은주가 상당히 곤혹스러워했지만 자신의 부탁으로 우정 출연까지 해준 연예계 대선배에게 깍듯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 실상은 부담스러운 대선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거였습니다. 뒤늦게 전인권의 선 넘는 행동을 알게 된 이은주의 어머니가 전인권의 전화를 받기 부담스러워하는 이은주 대신 받아서 아이가 힘들어하는데 알만한 어른이 왜 이러세요? 라며 항의한 일도 있었고 더군다나 이은주는 당시 양쪽 집안에 서로 인사를 드리고 교제 중이던 2살 연상의 연인도 있었기 때문에 전인권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제발 어이없는 주장을 멈춰주길 요청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인권은 한 인간의 사랑 고백이 비난받아도 되나라며 여전한 모습을 보였고 이은주가 생전에 컵라면을 좋아했다라며 인스턴트 음식을 싫어해서 입에 대지도 않았던 그녀의 납골당에 컵라면과 구운 고기를 들여오는 기행을 벌이기도 해서 더욱 대중의 분노를 끌어오르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2017년에는 자신의 대표곡이자 이은주의 추모곡으로 불렀던 걱정 말아요 그대의 표절이 곡이 제기되자 표절 인정은 못하겠지만 로열티는 주겠다고 하는 등 정상적인 사고가 어려운 어르신인 것 같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전인권이 하루빨리 망상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